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대우건설의 주가가 앞전부터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하락 괜찮은 건지, 또 앞으로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 오늘 싹 다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대우건설의 주가가 오늘 내려가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우건설이 투자 주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면서 이게 주가가 내려가는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급등주들이 투경 지정 예고가 뜨거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요, 주가가 한번 내렸다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투경에 걸리게 되면 신용도 못 쓰고 막 증거금융도 올라가기 때문에 투경을 피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나 투경 떴을 때 한번 내렸다 가는 편이라서 대우건설의 지금 주가 흐름도 이제 정확하게 그런 이제 패턴을 따라서 지금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사실 대우건설의 주가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란 이슈들, 뭐 중동 분쟁 이슈라던가 아니면 미국과 이란의 이제 분쟁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도 주가가 하락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도 지금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대우건설의 이번 조정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계속 주가를 끌어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 이번 조정이 일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현대나 대우건설 등에서도 이란 사태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피해는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건설업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중동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딱히 없기 때문에 이제 대우건설도 뭐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대우건설의 주가가 내리는 거는 이 종목에 이제 뭐 특별히 악재가 있다라거나 이 종목의 방향성이 완전히 꺾여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이번 이제 중동 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내리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 뭐 주가는 이제 이 기업의 가치가 어떻든 뭐 좋든 안 좋든 일단 내리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조정을 처음 맞아봐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시장에 변수가 생기면서 시장 자체가 내려버리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냥 뭐 이 기업의 이 뭐 가치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내립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도 그런 흐름 때문에 일단 내렸다라는 거고, 그럼 항상 지나고 봤을 때 시장으로 인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하면은 다시 원래 흐름 되찾아가서 원래 대우건설의 이제 움직임이 우상향이었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조정은 나오겠지만 다시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또 이제 반등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있어요.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중동 분쟁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이슈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대우건설의 주가가 내린 거는 이제 투경 지정 예고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중동 분쟁 이슈, 투경 지정 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금 더 세게 내린 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데 빠르게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바닥도 빨리 잡히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이 상승의 힘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나오는 데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 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아니다 나는 계속 조정으로 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생각하시면 조정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대우건설이 앞전에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이 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당일 상위 20계좌 20개의 계좌에서 매수 관여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 구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이제 일정 소수 계좌에서의 이제 매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 이거 대우건설의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특정 계좌에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는 거 봤을 때 이거는 대우건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의 힘이
좀 작용하면서 올라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대우건설을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 세력들은 이번 하락 조정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이 중동 분쟁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는 세력들도 예상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전에 이제 거래량들을 봤을 때, 자, 이런 엄청난 거래량들을 봤을 때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 거래에서부터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조정 나올 때, 물론 이제 거래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앞전에 터졌던 거래량들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적은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지 않은 하락은 이제 가짜 하락이다. 진짜 하락이 아니라 다시 매수세가 좀만 붙어줘도 금방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조정은 나오겠지만 이제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대우건설의 이번 조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대우건설을 또 오랫동안 매매를 해왔지만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거 눌리면 살려고 했는데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이제 이런 이제 변수가 없었다면은 주가가 이제 계속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은 없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변수나 이제 조정의 명분이 생기면서 주가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매라던가 아니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종목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소수 계좌에서 매집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중동 분쟁 이슈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어야 되잖아요. 대우건설의 주가는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죠. 자, 지금 뭐 나머지 투자 주체들 이제 개인들은 겁먹고 던지고 뭐 기관도 조금 팔고 금투투신 사모펀드 이런 데서도 좀 매도를 했는데 이런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지금 다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물량들을 다 받아먹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려올 때 물량들 매집해서 다시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대응을 좀 잘해야 됩니다. 대우건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또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대응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또 추매에 대한 타점, 바닥이 잡힐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의 차트를 봤을 때 자, 여기다가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제가 이제 8,250원 정도, 8,250원 정도에 좀 선을 그었는데 앞전에 올라가다가 한번 저항 맞고 그다음에 여기를 뚫어내면서 여기서부터 또 상승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저항대를 뚫었을 때는 또 뚫은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가격 부분을 안 깨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가격들에 대한 지지가 되는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의 타점을 잡을 때는 제가 항상 또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죠. 자, 이 종목은 항상 패턴이 있다. 급등, 조정, 급등, 조정 이 패턴인데 이제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지면서 이제 전날보다는 거래가 조금 많이 터졌는데 자, 내려갈 때 거래가 조금 올라오면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거래가 이제 줄어들 때를 우리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우건설의 타점이 나올 때는 이제 음봉에서 타점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가가 눌릴 때 거래량이 줄어들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눌릴 때. 그래서 앞전에도 자, 이런 타점들 있죠. 거래가 이제 줄어들면서 눌림 타점. 그래서 주가 조정의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가가 눌릴 때 음봉에서 그 다음에 거래가 줄어들 때 이럴 때 타점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급락에서의 눌림목 타점들을 공략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앞전에 이제 외국인들의 소수계좌 매집 들어온 것도 봤을 때 이런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포들이 이제 움직일 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를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주포들의 매집 신호라고 하고 그다음에 노란색 선을 주포들의 목표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매집 신호가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터치하면 주가 쉬어가고 매집 신호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터치하면 주가 쉬어가고 또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아직 터치는 못했는데 원래는 터치하러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변수가 생기면서 한번 내려왔지만 다시 또 타점 뜨고 다시 또 터치하러 갈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늘도 이제 매집 신호가 뜨긴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면서 우리가 차트적인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점이 떴다고 여기서 매집을 하기보다는 이제 하루 이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락이 진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눌림 타점을 계속 노려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들, 매도에 대한 타점들 계속 잡아가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닥이 나온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타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대우건설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제가 또 저 혼자서 매매를 하지 않고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이 나올 때는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타점들을 왜 알려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10만 달성할 때까지는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들 나왔을 때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 우리 채널도 성장하고 제가 더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 나왔을 때 알려드릴 건데,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2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럼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대우건설 이제 중요한 매수, 그 다음 매도 타점 나왔을 때 타점들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또 대우건설 매수 타점 나왔습니다, 매도 타점 나왔습니다 하고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 놓치지 마시고 구독 문자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타점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황소 주식 채널이 잘하는 채널일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런 막 조정이 나오고 주가가 내려갈 때는 사람 심리가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주식을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수도 없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대응을 하고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거 하나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우리 채널에 이제 구독자 수가 38,9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치 성장 그래프를 봐도 채널 성장이 꾸준히 우상향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실력이 없었다면 저를 구독을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 구독자 수가 곧 4만을 앞두고 있는데, 또 제가 앞으로도 제 실력들을 증명해 나가겠지만, 또 제 실력은 제가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 38,900분의 우리 구독자분들이 함께 증명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저는 제 구독자 수 10만 명을 위해서 앞으로도 달려갈 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을 많이 내드려야 제가 10만까지 좀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뭐 중요한 타점들이라던가 뭐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 짚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10만 명 달성하는 과정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을 한 번씩은 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한 종목으로 이제 현대건설이 있잖아요. 이 대우건설의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와도 결국에 이제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보고 가야 되는 이유는, 이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명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전주로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된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앞전에 예시도 보여드렸죠. 2025년에 가장 많이 올라간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로봇주로 편입되면서 작년에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 됐다라고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였죠. 얘도 이제 원래는 건설주였다가 이 원전주로 편입이 되면서 급등 나왔다, 막 조정도 나왔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종목의 저가가 24,000원 부근이었는데 뭐 주가가 17만 원도 넘겼으니까. 근데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조정이 없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8만 원부터 주가가 54,000원까지 찍어 눌렀으니까 이거 조정 진짜 세게 나온 겁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조정이 나왔어도 바닥 잡고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올 때 흔들리면은 이런 상승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이때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락인 건지 일시적인 조정인 건지. 그래서 대우건설도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조정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이제 상승 조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이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중동 분쟁의 이슈가 지속이 된다면. 뭐 이거는 사실 시장이 내려서 같이 내리는 거니까. 자, 그럼에도 우리가 방향성,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내려왔을 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추가 매수라던가 저가 매수, 타점들, 바닥 타점들을 노리면서 또 반등을 한번 노려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우건설의 주가도 그렇지만 이번 이제 중동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급락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도 10% 이상 빠지는 시장인데 전체적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너무 가파르게 내리거나 이게 사실 이 정도까지 내릴 건 아닌데 시장 변수 때문에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약간 매도세가 일시적으로 쏟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내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대 낙폭으로 인한 저가 매수 기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그럼 이제 반등 나올 때 시장이 안정되고 좀 진정이 됐을 때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내려갈 때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동 분쟁 이슈로 인해서 이 전쟁 관련 종목들, 방산이죠.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 그다음 뭐 해운주 이런 이제 테마들 있죠. 얘네는 지금 시장의 조정의 명분이 되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테마라서 얘네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방산 관련주들 봤을 때 오늘 전체적으로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뭐 빅텍이라던가 LIG넥슨,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 중에서도 제가 또 주목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양컴팩이라는 종목 주목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또 따로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좀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방산 쪽이라던가 이 유가 관련주들 뭐 이제 오늘 보면은 SO일이나 중앙에너비스, 흥부석유, 뭐 대성산업, 극동유화 이런 이제 유가 관련주들 상한가 종목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지금은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 뭐 해운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 관련주, 해운주, 그 다음에 방산주들 제가 살펴보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이제 타점이 나왔을 때 알려드리면서 같이 또 매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우리가 기존에 이제 들고 있던 종목들 해치를 좀 해볼 수도 있고 시장 이제 하락에 방어를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테마들을 이제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 안에서도 이제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이거 상한가 가고 이러면은 바로 진입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눌림 구간이 나올 때 저 종목들 안에서 눌림 타점들 공략해 볼 수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볼 거니까, 자, 이 종목들 안에서 또 단타 타점 나왔을 때 제가 알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제 번호 또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 저한테 이제 문자로 단타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테마들 안에서 종목들 안에서 이 단타 타점 나오는 종목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이것도 이제 단타라고 남기셔서 저런 타점들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데 시장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이제 떨어질 때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들 판단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떨어질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 대응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럴 때 이제 들고 있으면 웬만하면 떨어질 거니까 이제 오히려 이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매매하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하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건설도 또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곤 있지만 이제 바닥 잡을 수 있는 시점이 좀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